한국에 입국하는 캐나다 시민권자는 앞으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 K이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 단기 목적이나 컨퍼런스와 행사 참석 등의 방문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캐나다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상태로 K이타 신청 가능 시기는 향후 조정될 예정입니다. K이타는 비자 없이 한국 방문에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로 본격 도입에 앞서 이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됩니다. 이 기간 K이타 신청 수수료는 면제되고 한 번 신청하면 개인정보나 국적, 여권 정보 등이 바뀌지 않는 한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어 9월부터는 반드시 K이타를 받아야 항공기와 선박에 탈 수 있습니다. K이타는 대표 홈페이지 www.kita.go.kr 또는 모바일 앱 K이타에서 신청하며 여권과 이메일, 사진과 결제할 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소한 항공기 탑승 24시간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지적했습니다. 여럿이 입국할 경우 대표자 1명이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수수료는 인원수대로 내야 합니다. K이타 수수료는 $10,000으로 허가서 발급이 거부되더라도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K이타를 받은 캐나다 시민권자는 입국 신고서 작성이 면제되고 한국 비자 소지자도 면제됩니다. 캐나다의 국립접종자문위원회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선호하는 백신이라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자문위는 얀센 백신이 효과적인 백신이라면서도 매우 심각한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메신저 RNA가 선호하는 백신이라며 개개인은 자신의 첫 번째 백신이 어떤 종류인지 알고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기다려야 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거부감과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오늘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자문기구의 권고를 환영한다면서도 정부가 승인한 4개 백신 모두 잠재적인 부작용보다 이득이 훨씬 더 크다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 국민 모두가 현재 가능한 백신을 신속히 맞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문위는 어제 얀센 백신의 접종 허용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권고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얀센 백신을 맞은 800만여 명 중 17명에게서 혈액 응고 사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캐나다가 백신 교차 접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차 접종은 첫 번째 맞는 백신과 두 번째 맞는 백신의 종류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정부는 동일한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교차 접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변경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백신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백신의 혈전증을 우려해서이기도 합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교차해서 접종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고 영국은 지난 2월부터 교차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백신 여권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캐나다인들이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 할 것이라며 백신 여권이 해외여행을 위한 적절한 자격 증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G7 국가들과 정기적으로 백신 여권 개발 계획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통계청이 2021 인구조사 양식 센서스를 1,500만 가구에 발송했습니다. 인구조사 센서스는 매 5년마다 진행되는데 이 통계를 기준으로 연금과 의료, 직업교육과 학교, 대중교통과 병원, 육아보조 등의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가정에는 액세스 코드가 적힌 우편물이 배달되고 이 코드로 통계청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각 질문 항목에 영문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1,500만 가구 중 75%는 짧은 양식에 답하면 되지만
무작위로 선정된 나머지 25%는 30분 정도 소요되는 긴 양식에 답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군복무 여부와 성 정체성, 노동시장과 통근, 교육 등에 대한 질문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참여율이 낮은 지역은 마감 전이라도 제출을 독려할 수 있고 마감이 지난 후에는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어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센서스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청은 홈페이지에 한글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인구 통계 조사가 이번 같은 시기 백신 예방 접종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고 향후 보건 시스템에도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방통계청은 앞서 인구 조사를 위해 3만 2천 명을 임시 채용한 바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랭리 윌러브루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남성 한 명이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가운데 경찰은 총격범이 피해자를 향해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현장을 조사하는 한편 대시캠 동영상 제보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날도 평소처럼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나왔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리자 모두가 몰 안으로 급히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낮 1시 30분엔 서리에서 19세의 남성이 총에 맞고 숨져 살인사건 전담팀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갱단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고교 교사와 관련해 온타리오주 더럼 지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럼 지역 경찰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세인트 스테판 고등학교의 9학년 교사가 온라인 수업 도중 쉬는 시간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데 이를 학생들이 목격했고 이후 관련 사진과 영상이 소셜미디어와 학생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수업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연락해 관련 사실을 알리고 이미지 삭제를 요청한 뒤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으나 관련 교사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수업은 다른 교사가 맡고 있으며 경찰이 관련 증거 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토론토 스트리카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난폭이나 과속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이 감시 카메라를 통해 스트리카 문이 열렸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는 운전자가 적발되면 자동으로 교통 위반 티켓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일요일 오후 6시 30분엔 토론토 킹스턴 마켓에서 길을 건너던 한 여성이 북부 방면으로 향하던 스트리카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791명을 기록하며 4월 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토론토에서 931명, 필지어 653명, 6지역에서 275명이 나왔고 확진자 중 25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감소하고 위중증 환자 수도 전날 대비 3명 줄어 886명을 기록했지만 하루 새 242명이 입원해 현재 2,16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온주에선 어제 하루 8만 8천여 명이 백신을 맞아 지금까지 총 546만 7천여 명이 백신 접종을 했으며 이 중 37만 8천여 명이 2차례 접종을 마쳤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선 지난 주말 사흘 동안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174명 늘며 누적 확진자 수가 13만 명을 돌파했고 15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지역별로 프레이저 보건지역에서 1,509명, 밴쿠버 코스탈 보건지역 438명, 인테리어 보건지역에서 106명이 늘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는 474명으로 지난 금요일 이후 37명이 줄었고 집중치료 환자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BC주에선 178만 5,600여 명이 백신을 맞아 34.65%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며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알버타주는 정부 호소에도 주민들이 대규모 모임을 이어가자 방역 규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